안녕하세요. 뇌과학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8일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을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특별히 발표를 해주실 학생께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재학 중인 이찬호라고 합니다. 네. 학부생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수님 혹은 대학원생이 특히 이제 주로 저희 실험실의 대학원생이 발표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 실험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학생이고 또 우리 이 뇌리 저널클럽 뇌리를 거의 편집을 도맡아 하고 유튜브 운영을 하게 해주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연구 내용 발표까지 부탁을 드려봤어요. 오늘 볼 논문 한번 같이 좀 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논문은 Neural Circuitry for Maternal Oxytocin Release Induced by Infant Cries 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제목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제 infant, 쥐의 새끼가 울 때 어미 쥐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이러한 어떤 뉴럴 서큐트리를 발견을 했다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기가 울 때 엄마가 뭔가 반응을 하는데 그때 옥시토신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서킷의 연구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2, 3분에 걸쳐 제가 좀 짧게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논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봤고요. 이게 옥시토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사실 단백질 치고는 굉장히 단순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산 9개로 이루어져 있는 유로펩타이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옥시토신의 작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페리페랄에서 작용하는 옥시토신입니다. 이 페리페랄에 작용하는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분만이나 모유수유 같은 그런 작용들에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CNS에서 작용하는 또 옥시토신의 작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뉴로펩타이드들이 사실 우리 체내에서도 발견이 되고 뇌에서도 발견이 되고 또 뇌의 여러 영역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럼 오늘은 어떤 옥시토신을 관찰하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CNS,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서 이 옥시토신의 작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서 옥시토신이 어떤 리프로덕션이나 페런탈 케어 같은, 특히나 이번에는 페런탈 케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네, 옥시토신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옥시토신이 우리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서 작용할 때는 뭔가 이제 소셜 비헤이비어를 강화시키고 사회적인 어떤 그 감응도를 높여주고 만족도나 그리고 긴장도를 낮춰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보고가 많이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드리자면은 제가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스킴을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코어 파인딩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판트가 울 때, 새끼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것을 이제 청각적인 자극으로 먼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청각적인 패스웨이상에 이런 inferior colliculus, IC라고 표시되어 있는 혹은 이런 auditory cortex. 이 inferior colliculus는 그 브레인스템 안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디토리 콜텍스로, 그러니까 이제 오디토리 정보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뜻이고, 네. 울음소리에 대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inferior colliculus나 auditory cortex로부터 프로젝션을 받습니다. PIL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영역에서 프로젝션을 받게 되고요. PIL이 뭐예요? 뒤에 풀네임이 나오는데 posterior intralaminar nucleus of thalamus일 겁니다. 살라무스에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콜텍스 갔다가 다시 살라무스로 내려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PIL로부터 PBN, paraventricular nucleus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요. PVN은 이제 하이퍼살라무스로 다시 갔다가, 이 VTA는 벤트럴 테그멘탈 에리어, 그 도파민 있는. 네, 요렇게 프로젝션 정보가 간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 PVN에서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옥시토신 뉴런들이 주로 여기에 있죠, PVN에.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이제 논문의 흐름을 가지고 진행이 되게 되고요. 특히나 또 재미있는 부분이 이 PIL에서 PBN을 활성화시키는 이 기작이 디스이니비션. 그러니까 원래 억제되어 있던 파라벤트리컬 뉴클러스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이니비션을 제거해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기작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이 게 PI에서 PVN으로 가는 연결 방식은
얘가 얘를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네. PBN을 억제하고 있는 어떤 억제 뉴런이 있고 이 PIL 인풋이 그 억제 뉴런을 다시 꺼버리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디스이니비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군요. 네. 이를 통해서 옥시토신이 릴리즈가 되게 되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뭐 엄마로서의 행동을 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짧게 한번 알아봤고 좀 더 이제 제대로 각각의 피규어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논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마터널 비헤이비어가 나오는 거는 사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새끼를 보고 만지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옥시토신이 이제 많이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특히나 이제 옥시토신은 새끼가 젖을 빨았을 때 옥시토신 분비가 쫙 릴리즈가 된다는 것이 기존에 이제 밝혀져 왔었고 근데 이제 소리를 듣고도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죠. 이제 새끼들이 특히나 마우스, 사람도 비슷하지만 마우스에서 새끼들이 삑삑삑 하고 울기 시작하면 이 어미들이 막 정신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네스트로 다시 데리고 오고 네. 막 이렇게 돌봐주죠. 네. 그렇다라는 건 이 새끼의 소리에 특정적으로 반응해서 이 뭔가 모성애가 자극되는 그런 패스웨이가 있을 것인데 네.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맞습니다. 뭔가 그 패스웨이를 연구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옥시토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대표적인 여러 브레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벤트리큘러 뉴클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 머리의 포스테리어 엔테리어 축을 수직으로 이렇게 크라니얼하게 섹션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가운데에 서드 벤트리클이라고 하는 뇌수가 차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영역이 바로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 밑에쯤에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하이포탈라무스인데 하이포탈라무스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요 팁에 있는 이 PVN이라는 영역에 뭐 옥시토신 또 뭐 CRH, TRH 뭐 베소프레신 이런 것들의 뉴런들이 있어서 이게 피추에이터리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호르모널 체인지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게 많이 알려졌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었죠. 네. 네. 이제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스 이 영역을 먼저 타겟팅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서는 인비보 패치 레코딩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밑에서는 파이버 포토메트리를 통해서 레코딩을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펍의 울음소리를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걸 들려주었을 때 두 가지 방식 어느 것을 사용을 해도 이 파라벤트리 뉴클레스의 특히 옥시토신 뉴런에서 이 뉴런의 파이어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드 벤트리큘 주변에 있는 PVN이라는 뉴클리어스에는 옥시토신을 릴리즈하는 뉴런들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얘네들이 언제 활성화되는지를 관찰했더니 네, 새끼가 우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걸 뭐 정기적으로 레코딩을 하든 이 위쪽 네, 혹은 칼슘 이미징을 통해서 레코딩을 하든 실제로 이 뉴런들이 액티비티가 확 증가하는 걸 보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어스로 프로젝션을 하는 다른 브레인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 살펴보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레트로그레이드 트레이싱 방법을 사용을 해서 파라벤트리큘러부터 이제 파라벤트리큘러 프로젝션을 하는 브레인 리전이 이제 PIL, Posterior Intralaminal Nucleus Thalamus라고 하는 영역에서 프로젝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PVN으로 인풋을 보내는 영역은 사실 뇌에 엄청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리트로그레이드 트레이싱을 통해서 특히나 이 뭔가 이 오디토리 정보를 전달하는 데가 어딘지 네. 이걸 알고 싶었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포스테리어 인트라라미나 뉴클리우스 오브 달라무스. 네, 맞습니다. 네. 또 특히나 이제 옥시토신 크리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스에 있는 옥시토신 뉴런을 레코딩을 하였을 때 보시게 되면은 이 PIL에 채널 로놉신을 발현을 해서 광작을 죽었을 때 이 PBN 영역에서 시그널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PIL에서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스에 특히 옥시토신 뉴런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왼쪽은 아나토미컬한 커넥션을 확인한 거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펑셔널하게 실제로 얘를 흥분시키면 이쪽에서 신호가 와요. 네, 맞습니다. 그런 펑셔널한 연결을 확인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아무 뉴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옥시토신 뉴런에서 프로젝션을 받고 있다는 걸 그렇군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오디토리 서킷의 구성 리전 중에 이제 두 가지 인페리어 콜리큘러스와 오디토리 콜텍스에서도 이 PIL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또 이렇게 아나토미컬하게 뼈도 펑셔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위에서 썼던 방식이랑 비슷한 방법을 써서 이번엔 이 PIL, 인트라라미너 뉴클리어스 오브 탈라무스 이쪽으로 들어오는 인풋은 그럼 어디야? 라고 찾아봤더니 오디토리 콜텍스와 인페리어 콜리큘러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청각 정보를 전달하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귀에서 소리가 들어와서 이제 와우관을 통해서 인페리어 콜리큘러스로 오고 그게 살라무스로 전달되고 그게 콜텍스로 전달되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정보 전달 패스웨이인데 네. 여기선 또 그렇게 올라갔던 것이 거꾸로 살라무스의 인트라라미나 영역으로 포스테리어 인트라라미너 뉴클리어스로 들어왔다가 그게 다시 PVN으로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페리어 콜리큘러스와 오디토리 콜텍스에서 PIL 영역으로 프로젝션을 받고 이 프로젝션을 받은 PIL이 다시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리어스로 프로젝션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가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으로는 이제 이 PIL로부터 프로젝션을 받은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리어스에 있는 옥시토신 뉴런들의 활성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거를 저희가 좀 살펴보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요. 보시게 되면은 실험 세팅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PIL 엑손의 PIL 뉴런의 채널 어놉신, 그러니까 광자극을 받으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리어스에 있는 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스티뮬러스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PIL 엑손으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광자극을 줘서 PIL 엑손을 활성화시켜서 인풋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스파이크 프로버빌리티가 훨씬 더 증가를 한다. 파라벤트리컬 뉴클리어스에 있는 옥시토신 뉴런들이 발화하려고 하는 그 성질이 더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PVN 뉴런에 이 옥시토신 뉴런들이 있고 그 옥시토신 뉴런들을 레코딩하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그 액션 포텐셜을 자주 일으키는지 그걸 측정을 하다가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있는데 PIL 엑손으로부터 인풋을 딱 주고 나면 점점 더 그 스파이크 프로버빌리티가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 0.1에서부터 점점 올라가서 0.3, 4 이렇게까지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날 정도로 이 PIL 인풋을 받고 나면 네, 얘들이 뭔가 왠지 모르겠지만 액션 포텐셜을 더 자주 일으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 실험을 진행을 하고요. 보시게 되면은 PIL로부터 광자극을 받은 그런 인풋을 받은 이후에 이 EPSC, 흥분성 커런트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반면에 IPSC, 억제성 커런트 같은 경우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EPSC, IPSC는 결국은 이제 시냅틱 인풋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실험에서는 여기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에 대한 리스판스를 측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 PVN의 영역에 있는 옥시토신 뉴런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인풋이 들어오고 있을 거고, 네. 거기에는 흥분성 인풋, 그러니까 글루타메트르지겠죠, 아마도. 혹은 억제성 인풋,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을 텐데, 걔네들을 자극하면서 이제 리스판스의 변화를 이 PIL 인풋이 있고 없고 전후로 관찰한 거네요. 그랬더니 이 흥분성 인풋들은 변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Excitatory Post-Synaptic Current. 그러니까 흥분성 시냅스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이 PIL 자극을 딱 주고 나면 이 억제성 인풋들, 아마도 이제 가버얼징 인풋들 같은 것들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커런트가, 그 파워가. 네.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논문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니비토리 인풋에 대한 LTD라고 해서 ILTD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또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니비토리 인풋의 LTD다. Long-term depression. 네, 맞습니다. 이제 시냅스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죠. 플라스티시티라고 해서 네. 어떤 특정 자극이 왔을 때 이게 점점 더 강해지는 경우 long-term potentiation. 그게 이제 약해지는 경우는 depression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니비토리 인풋의 long-term depression이 일어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메커니즘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NMDAR이라고 하는 이제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리셉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NMDAR에 대한 안타고니스트인 AP5 혹은 MK801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을 처리를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AP5를 처리했을 때나 MK801을 처리했을 때 이러한 ILTD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ILTD 현상에는 NMDA 리셉터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NMDA 리셉터는 어떤 시그널링 패스웨이들을 통해서 이 다이나민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이 다이나민이 가바 리셉터, 가바 A 리셉터를 인터널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다이나민을 억제할 수 있는 다이나민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도 보시게 되면 다이나민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도 ILTD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관찰했던 디프레션, 그러니까 이니비토리 인풋이 한 반 정도로 줄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줄어들었던 이유가 이 글루타메터직 리셉터 중에 하나인 NMDA 리셉터, 네. 의 활성화에 의해서 이후에 다이나민이라는 인자가 활성화하게 되면 이게 원래 시냅스의 포스트 시냅틱 시냅스에 존재하고 있던 가바 A 리셉터를 네, 맞습니다.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네. 더 이상 가바가 릴리즈한 거에 바인딩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가바가 와서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셀이 점점 네거티브하게 변하는 건데 리셉터가 없어지니까 그 현상이 없어지는 거고 이 현상을 통해서 롱텀 디프레션이 이니비토리 뉴런에 생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번에는 실제로 어떤 피노타입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PIL의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어스로의 인풋을 키모지네틱하게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PIL의 이 HM40라고 하는 어떤 억제성 GPCR을 발현을 시켜주게 되고요. 이 쥐에 살린이나 CNO를 넣어줬을 때 이 쥐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펍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미쥐가 이 쥐를 물어서 네스트에 다시 들여다 놓는 이런 리트리브라는 형상을 이런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CNO라는 물질을 주입을 받아서 PIL로부터 PBN으로 가는 이 서킷이 무력화된 이 쥐 같은 경우는 이런 리트리브 현상을 현저하게 덜 보이는 그런 현상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IL이 그 뭔가 이 아기의 울음소리의 정보를 옥시토신 뉴런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진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를 키모제네틱 HM4DI라는 이제 우리가 사실 드레드라는 메소드를 몇 번 다루긴 했어요. 네. 드레드를 통해서 어쨌든 이 PIL 뉴런들을 꺼버렸더니 더 이상 이제 뭔가 엄마로서의 행동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거군요. 네, 울음소리를 들어도. 네. 네. 이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프로젝션의 내용은 여기 제가 지금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여기까지 내용인데 이제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우스부터 다운스트림에 있는 그런 브레인리진이 어디가 있는가를 또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트레이싱을 해본 결과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우스의 옥시토신 뉴런의 프로젝션을 받는 그 영역이 BTA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프로젝션을 받고 있다는 걸 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킷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정말로 어떤 펍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이 BTA에서 옥시토신 릴리스를 받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옥시토신 센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옥시토신 리셉터 iTango2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걸 또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옥시토신 리셉터의 모디파이 버전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주입을 해서 이런 리셉터를 발현을 시켜주게 되고 이 리셉터에 옥시토신과 같은 리간드가 붙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TEV라고 하는 프로테이스가 있습니다. 이 TEV라고 하는 프로테이스의 C 터미널 부분과 N 터미널 부분이 결합을 해서 완전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리간드가 결합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블루라이트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비춰주게 되면은 이 완전체가 된 TEV 프로테이스가 보시게 되면은 TEV 레코그니션 사이트를 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TTA라고 하는 단백질이 핵내로 들어가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을 해서 GFP를 발현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센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고 싶은 건 옥시토신 리셉터가 언제 활성화되는지,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옥시토신이 언제 릴리즈가 실제로 되고 있는지 네. 그걸 직접 보고 싶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잘 설명해 주신 방식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가짜로 만들어서
우리가 엑소지니어스하게 넣어준 거죠.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익스프레션 시킨 거고, 네. 그런 상태에서 옥시토신이 나오면 GFP가 블루라이트와 함께 주어지면 GFP가 익스프레션 되는. 네, 이제 GFP가 익스프레션 됐다는 건 옥시토신이 그 다음 뉴런에게 릴리즈 됐다는 얘기겠군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펍콜린과 지금 이 옥시토신 센서를 결합을 해서 실험을 또 진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VTA에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 옥시토신 센서를 발현을 하고요. 펍콜을 들려준 결과 여기서처럼 이렇게 GFP가 발현되더라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옥시토신 뉴런은 거의 이 PVN 뉴클리어스에만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옥시토신 인풋은 뇌 전체로 여기저기 퍼지고 있죠. 센소리 콜텍스에도 가고, 뭐 히포캠퍼스에도 가고, 아미그달라에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 액션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단순히 VTA뿐만 아니라. 하지만 어쨌든 이 VTA도 진짜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VTA에서 이 시스템을 익스프레션 시켜놓고 새끼의 소리를 들려줬더니, 진짜로 익스프레션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새끼 소리를 안 들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나오나 보네요, 그럼.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행된 실험이 아주 밑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PIL에 아까 말씀하셨던 억대성 드레드를 발현을 하고 CNO를 주입을 해서 이 시그널 패스웨이를 차단을 한 다음에 펍콜을 들려줬더니 GFP가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데이터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저 단계가 꼭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은, 그러니까 옥시토신은 뉴로 모듈레이터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런 펩타이더직 뉴로 모듈레이터들은 그 쌓여있는 비지클이 다르죠. 시냅틱 터미널에서. 글루타메이트나 가바 같은 뉴로 트랜스미터는 가 쌓여있는 비지클과 이런 펩타이드들이 담겨있는 비지클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시토신 뉴런을 어떻게 자극했다고 해서 무조건 옥시토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더 많은 경우에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렇게 발명되고 사용되고 있는 테크닉들은 이전에는 그냥 어떤 셀이 액티베이션 됐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이물질이 나왔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한 동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옥시토신에 대한 어떤 옥시토신 리셉터를 모디파이 해가지고 만든 것으로 실제로 옥시토신이 릴리즈 되는 것들을 관찰한 것 같네요. 사실 앞에 저자를 보면 우리 한국인 저자분들도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권형배 교수님이셨던 것 같고, 네. 존스 홉킨스에 있는 분이신데, 그 팀에서 아마도 이런 옥시토신 리셉터 아이탱고를 개발해서 함께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하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특정한 패스웨이를 통해서 어미 쥐가 새끼 쥐의 어떤 울음소리를 인지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옥시토신을 통해서 어떤 마터널 비헤이비어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마지막에 궁금한 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미가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콜텍스와 인페리어 콜리큘러스로부터 살라무스를 거쳐 다시 그 PBN에 있는 옥시토신 뉴런을 활성화시킨 건 알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VTA로 프로젝션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VTA라는 영역으로 그게 프로젝션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 네, 맞습니다. 또 VT라고 하면은 이제 또 보상이나 동기부여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도파민을 릴리즈 하겠죠, 아마.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영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논문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이런 동기부여, 어떤 새끼들을 리트리브하고 좀 잘 키우려고 하는 이런 동기부여와 연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됐을 때는, 이게 엄마가 아닌 경우에는 아마 이 소리에 대해서 옥시토신 뉴런이 발현을 안 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엄마가 되면 새끼 울음을 듣는 게 짜증만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옥시토신 뉴런이 뭔가 활성화되는 게 VTA로 와가지고 도파민도 같이 릴리즈 해주면 이 고통과 네. 스트레스를 네. 이 기쁨과 그런 것들로도 뭔가 커버가 가능한,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대한 연구가 자세히 된 건 아니고 해석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보상 체계가 같이 한꺼번에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옥시토신 시그널링을 통해서 네.
마터널 케어를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그 VTA가 포함되는 도파미너지c 서킷, 그러니까 이제 보상 회로에 관련된 부분이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합당한 보상을 줘서 그런 행동을 유도한다보다는 어떤 행동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그래서 어떤 패턴을 지속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낸다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VTA에 들어가는 인풋도 이 마터널 비헤이비어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연결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도파민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제 단순하게는 어떤 일을 보상한다, 어떤 모티베이션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뭐 또 우리 운동을 조절할 때도 있고요. 본호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되는 어떤 행동이 지속되도록 유지하는 그런 서킷도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보고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럼 이제 마터널 비헤이비어를 지속하게 하는 뭐 그런 패턴은 아니냐 이런 네. 질문이네요. 하지만 이제 우리 학부생이 대답하기는 좀 과한 질문인 것 같긴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아마 대답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다만 이제 VTA라는 곳으로 연결하면서 이제 방금 받은 질문, 혹은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대답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까지를 다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피규어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그래서 새끼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서킷, 어떻게 이 청각 정보가 이 모성에 관련된 옥시토신 뉴런까지 전달돼서 VTA를 통해서 이 모성 활동을 유도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